우리가 사는 도시, 일하는 건물, 또 우리가 건너는 다리, 이런 것들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늘날 이 모든 건설 과정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핵심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빔인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짓는 기술, 빔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한마디죠? 수십 년 동안 건설 현장을 지휘해온 전문가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하는 데는요,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빔이 더 이상 일부 전문가들만의 기술이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니, 대체 빔이 뭐길래 건설의 미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필수 기술이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빔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요, 바로 디지털 쌍둥이입니다. 우리가 지으려는 건물을 컴퓨터 안에다가 똑같이 아주 정교하게 미리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예전에는요, 건설 방식이 전부 2D, 그러니까 평면 도면에 의존했잖아요. 종이 위에 그어진 선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수많은 정보를 담기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빔은요, 3차원 공간에 정보를 담은 지능형 모델을 만듭니다. 이게 그냥 겉모습만 3D로 만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두 그림의 차이가 혹시 보이시나요? 왼쪽은 복잡한 선이랑 숫자로 가득한 2D 도면이고요. 오른쪽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3D 빔 모델입니다. 어느 쪽이 훨씬 더 직관적인가요? 빔 모델은 단순히 형태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저 터널의 콘크리트 벽이 어떤 재료인지, 두께는 얼마인지, 심지어 가격까지 모든 정보를 그 안에 다 품고 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디지털 데이터인 셈이에요. 국토교통부의 공식 지침에서는 빔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생애 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해서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 체계라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는 생애 주기, 그리고 디지털 협업, 이 두 가지입니다. 빔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목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해 줍니다. 발주자는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시공사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관리자는 품질을 높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협업의 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적인 장점 말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왜 빔이 필수라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도영 소장님의 이 경험담이 빔의 가치를 정말 딱 보여줍니다.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바꾸는 거 간단해 보이는 설계 변경이잖아요. 근데 빔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기존 구조물이랑 부딪히는 문제가 발견된 거죠. 만약에 빔이 없었다면요. 뻔하죠. 일단 짓고 나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미 지은 구조물을 부수고 다시 지워야 했을 겁니다. 그 비용과 시간,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바로 이겁니다. 빔은 건설 현장의 디지털 리허설인 셈이에요. 건물을 실제로 짓기 전에 컴퓨터 안에서 수없이 미리 지어보는 거죠. 배관이 구조물이랑 부딪히지는 않는지, 창문 위치는 괜찮은지, 모든 문제를 비싼 실제 현장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에서 다 찾아내고 해결하는 겁니다. 오류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정확성 또한 엄청난 장점입니다. 최 소장님은 BM으로 자재 물량을 산출했을 때 정확도가 거의 99.9%, 거의 100%에 육박했다고 증언합니다. 예전처럼 사람이 도면 보고 일일이 계산할 때 생기던 오류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이 건물에 콘크리트가 얼마나 필요한지, 철근이 몇 톤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건 곧바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빔의 역할은 건물을 짓는 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건물의 전체 생애 주기, 그러니까 계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그리고 완공 후에 수십 년간 이어지는 유지 관리까지 모든 정보가 이 디지털 모델 하나 안에 다 담기는 겁니다. 마치 건물의 출생부터 노년까지 모든 기록이 담긴 디지털 등본 같다고 할 수 있죠.
와, 여기까지 들으면 빔이 완전 만능 해결책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기술의 보급을 가로막는 아주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장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도영 소장님의 대답은 놀라울 만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빔을 위한 고가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그리고 이걸 다룰 전문 인력을 갖추는데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높은 비용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자, 한번 보세요. 비용이 비싸니까 도입하는 회사가 적죠. 도입이 적으니까 빔을 다룰 줄 아는 전문가가 늘지 않겠죠. 전문가가 부족하니 그분들 몸값은 비싸지고 이건 다시 높은 비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이 빔 대중화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설의 미래가 빔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빔은 지금 더 놀라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비용의 악순환,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바로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국토교통부의 빔 기본지침 체계도인데요. 정부가 공공건설 사업부터 빔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서 시장 전체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빔의 확산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빔의 진화는요, 이렇게 차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3차원 공간 모델에 시간이라는 네 번째 차원을 더하면 공정관리가 가능해지고요. 여기에 비용이라는 다섯 번째 차원까지 더하면 시간에 따른 예산 투입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빔이 다른 기술들과 만나서 펼쳐낼 거의 공상과학 같지만 곧 현실이 될 미래를 한번 그려볼까요? 드론이 현장을 휙 날아다니면서 빔 모델과 다른 부분을 자동으로 찾아내서 기록하고요. 건축주는 VR 기기를 쓰고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 안을 미리 걸어볼 수 있는 겁니다. 건물 곳곳에 설치된 사물 인터넷 센서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내서 디지털 트윈을 업데이트하고 나중에 어디서 물이 셀지까지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게 될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결국 빔이 꿈꾸는 미래는 바로 이것입니다. 건설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는 세상.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고 또 낭비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빔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공간을 만드는 방식 그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저 건설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미래가 지어지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